안녕하십니까. 리모델링 해결사 김형수의 건축클리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건축물의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건축물도 사람과 같이 피부가 있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피부가 중요한 것처럼 건축물도 굉장히 그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피부에 대한 어떤 그 질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사진인데요. 피부병은 참 괴롭죠. 가렵기도 하고. 피부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일단은 해로운 어떤 물질들을 막아주고, 또 땀을 통해서 체온도 조절을 하고, 또 내부 장기에 세균이 침입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피부가 가려워서 긁는 사진인데요. 피부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괴롭죠. 마찬가지로 건물도 외피라고 해서 피부를 이루는 그러한 재료들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 전체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여기는 피부병에 걸린 건물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벽돌 건물인데요. 여기 하얀색 어떤 얼룩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죠. 이것을 건축에서는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화현상의 그 원인은 요 벽돌과 요 사이에 있는 요 시멘트에서 어떤 물질들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하얀색 얼룩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인데요. 뭐 기능적으로는 뭐 크게 그 나쁜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지만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건축의 대표적인 그 피부의 어떤 질환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대표적인 하자는 누수가 되겠습니다. 누수라는 것은 벽에 작은 어떤 그 금이 가서 외부에 물이 그 내부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겨울에 추울 때 외부의 물이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난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외피의 하자는 단열이 되겠습니다. 단열이라는 것은 그 건물의 그 보온을 하기 위해서 보온재를 두게 되는데 보온재 시공이 잘못되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그 외부의 찬 기운이 내부로 들어와서 실내가 매우 춥다든지 겨울철에는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잘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상으로 또는 시공상으로 굉장히 꼼꼼한 그런 그 외피의 그런 설계와 시공이 필요합니다. 자, 이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요. 보시다시피 건물 외벽에 얼룩도 많이 있고, 이건 특히 뭐 창문도 없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상황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어질 당시 굉장히 오래 전에는 그 단열에 대한 그런 기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추울 수밖에 없고, 여기 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벽을 통해서 비가 올 때 빗물이 스며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여기 굉장히 얼룩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건물은 외벽을 타일로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이 타일 틈을 통해서 빗물이 새서 이 건물을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그런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단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이 춥더라도 그 단열재를 잘 시공을 해서 내부가 따뜻하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공사 기법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붙이고 있는 이 하얀색 판이 단열을 위한 그런 스티로폴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성능이 좋은 이 단열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열재 시공을 잘 하게 되면 건물이 매우 따뜻하고 전기료와 그 난방비가 많이 줄어들게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피부병이 생기면 다시 말해서 그 외피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건물을 사용하는 그 내부의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그 외부의 사용자한테도 많은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건물을 보시면 여기 지금 타일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일이 떨어져서 이 건물 주위를 지나다니는 행인이 그 타일에 맞아서 부상을 당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타일이 여기 한번 떨어졌다는 것은 어디에서 타일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건물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는 이 타일이 떨어지더라도 다시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외피만 리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기법도 리모델링의 한 가지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 조금 전에 건물이 타일이 떨어져도 행인이 다치지 않도록 건물의 한 겹을 두른 그러한 리모델링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많이 뚫린 그런 어떤 펀칭 메탈이라는 그런 금속 재료를 써서 이제 앞으로는 혹시 이 안에 있는 타일이 떨어지더라도 행인이 안전하도록 리모델링한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이전에 1980년대, 1990년대 이렇게 타일로 외벽을 마감한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타일 건물들이 20-30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타일 건물들의 타일들이 많이 떨어져서 아까와 같은 그런 행인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비슷한 예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데 타일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이 밑에 주차를 세워놨는데 타일이 떨어져서 차가 파손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그 건물주도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 건물을 감싸서 안전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자, 이 사진은 조금 전에 본 그 건물을 금속 판넬로 깨끗하게 다시 한번 감싸가지고 안전성을 높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속 판넬로 깨끗하게 감쌌기 때문에 혹시 이 안에 타일이 떨어지더라도 이 밑에 차는 안전하겠죠. 그다음에 이런 그 건물들의 리모델링이 요즘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건물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낡은 느낌의 어떤 그런 타일 건물이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 산뜻한 그런 상태로 리모델링 한 후에 그 모습을 탈바꿈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도 사람과 같이 피부가 있고 피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피부가 하는 기능을 거의 대부분 건물의 피부도 똑같이 수행을 하는데요. 건물의 피부는 외피라고 합니다. 외피. 외피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낡고 여러 가지 기능상 문제가 생기는데 이 외피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다시 탈바꿈 시키는 것이 리모델링의 굉장히 그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물의 피부, 즉 외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리모델링 해결사 김형수의 건축 클리닉 앞으로도 많은 준비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을 찾아뵐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